2020년 AI 시장에서 진짜 대박을 터뜨릴 종목, 과연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다들 최신 리포트만 뒤지고 있을 텐데 놀랍게도 그 해답의 실마리가 무려 40년 전 1984년에 나온 낡은 책 한 권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전설적인 투자자 켄 피셔의 슈퍼스톡이라는 책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오래된 고전이 어떻게 시대를 뛰어넘어서 최첨단 AI 시장의 핵심을 꿰뚫어 보는지 그 비밀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아주 뼈있는 말이죠. 켄 피셔는 시장을 위대한 굴욕가, The Great Humiliator라고 불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분석을 잘한다고 자부해도 이 거대한 시장 앞에서는 언제든 처참하게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늘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저도 20년 넘게 이 시장에 있으면서 이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모든 투자자가 가슴에 새겨야 할 이 문장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흥미로운 수수께끼입니다. 아니, 1984년이면 PC도 제대로 없던 시절인데 그때 나온 투자 전략이 2026년에 AI 혁명에 통한다? 이게 말이 되나 싶죠. 마치 오래된 지도를 가지고 최첨단 신도시에서 보물을 찾겠다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지 지금부터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경로입니다. 첫째, 왜 이 낡아 보이는 지도가 아직도 쓸모 있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볼 거고요. 둘째, 켄 피셔가 남겨준 가장 강력한 무기 PSR과 PRR이라는 나침반 사용법을 제대로 익혀볼 겁니다. 셋째, 이 나침반을 들고 결함이라는 보물섬을 찾아 나설 거고요. 넷째, 이 모든 걸 현재 가장 뜨거운 종목 엔비디아에 직접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흔들리지 않는 멘탈, 투자 심리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1984년이라 정말 아날로그 시대의 끝자락이었죠. 그런 시대에 나온 책이 어떻게 지금처럼 모든 게 디지털화된 이 AI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건지 그 놀라운 통찰의 배경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켄 피셔가 말하는 슈퍼스톡의 정의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바로 시장의 오해입니다. 그냥 좋은 회사를 사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좋다고 할 땐 이미 비싸죠. 핵심은 위대한 기업이 어떤 일시적인 문제 때문에 시장에서 완전히 외면받고 오해받을 때 바로 그 공포와 무관심의 한복판에서 기회를 잡는 겁니다. 여기에 슈퍼스톡 투자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제 켄 피셔가 우리에게 물려준 가장 강력한 무기들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이럴 것 같다는 감이나 뜬소문이 아니라 냉정한 숫자로 진짜 보석과 그냥 반짝이기만 하는 돌멩이를 가려내는 두 가지 비밀병기, 바로 PSR과 PRR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여러분의 계좌를 지킬 확률이 훨씬 높아질 겁니다. 먼저 PSR, 주가 매출액 비율입니다. 보통 PER, 주가 이익 비율을 많이들 보시죠? 그런데 켄 피셔는 PSR이야말로 가치평가 지표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이익이라는 건요, 사실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서 얼마든지 부풀릴 수 있는 뭐랄까 좀 화장한 얼굴 같은 숫자예요. 하지만 매출은 고객이 실제로 지갑을 열어서 낸 돈의 합계거든요. 훨씬 정직하고 안정적인 기업의 민낯 같은 숫자라는 거죠. 특히 요즘 AI 기업들처럼 당장은 적자여도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회사들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는 이만한 지표가 없습니다. 이 표가 바로 켄 피셔가 제시하는 투자의 신호등입니다. 아주 명쾌하죠. PSR이 0.75 아래다? 이건 슈퍼스톡이 태어나는 강력 매수, 녹색불 구간이라는 겁니다. 1.5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황색불이니까 조심해야 하고 6 이상이면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는 강력한 적색불 경고죠. 물론 이게 모든 상황에 100% 들어맞는 마법의 공식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기준만 머릿속에 넣어두셔도 위험천만한 투자의 상당수는 피해갈 수 있습니다.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죠. 이 그래프가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PSR이 낮은, 그러니까 시장에서 인기가 없었던 주식들은 연평균 22.53%라는 정말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반대로 PSR이 높았던 인기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연평균 12.43%씩 계좌가 녹아내리는 결과를 낳았죠. 시장의 진리는 이렇게 냉정한 숫자로 증명되는 겁니다. 그런데 AI나 바이오 같은 기술주들은 PSR만으로는 뭔가 좀 2%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매출보다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캠피셔는 PR 기호, 주가 연구 개발 비율이라는 보조 무기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이건 회사가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연구 개발, 즉 R&D에 얼마나 진심으로 돈을 쏟아붓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R&D를 그냥 사라지는 비용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미래 성장을 위한 지식 자본을 쌓는 과정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정말 혁신적인 관점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 무기, 즉 현재의 저평가된 매출 PSR과 미래를 위한 투자 PRR을 함께 사용했을 때의 결과는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20년 동안 원금이 97배가 됐어요. 연 복리로 따지면 25.67%인데 이 정도면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성과입니다. 좋은 전략 하나도 강력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전략들을 조합했을 때 얼마나 엄청난 시너지가 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켄 피셔 철학의 가장 독창적이면서 어쩌면 가장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면서 주식을 내던질 때 그 폭락의 잿더미 속에서 위대한 기회를 찾아내는 결함 이론입니다. 진정한 고수와 하수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결함, 즉 글리치는요, 회사가 망해가는 치명적인 균열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신제품 출시가 예상보다 조금 늦어진다거나 일시적인 공급망 문제, 혹은 좀 어설픈 마케팅 실수처럼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사소한 문제들이죠. 그런데 시장 참여자 대부분은 이걸 보고 회사가 곧 망할 것처럼 재앙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막 집어던지죠. 바로 그 비이성적인 공포의 순간이 본질을 꿰뚫어보는 현명한 투자자에게는 어쩌면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1980년대 데이터 포인트라는 회사가 이 결함 이론의 아주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당시에 아주 잘 나가던 컴퓨터 회사였는데 회계 스캔들과 신제품 출시 지연이라는 결함이 연달아 터지니까 주가가 PSR 0.1, 이건 사실상 파산 직전 수준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말할 때 켄 피셔는 이게 회사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훼손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과감하게 베팅했죠. 결과요, 회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화됐고 주가는 그야말로 수십 배가 오르면서 슈퍼스톡의 전설이 됐습니다. 켄 피셔의 이 한마디가 결함 이론의 모든 걸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문제가 있어야 대박도 있다. 아무 문제 없이 모든 증권사 리포트가 칭찬 일색인 그런 주식에서는 절대 인생을 바꿀 만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시장의 오해와 대중의 공포라는 문제가 터져줘야만 비로소 우리 같은 평범한 투자자가 대박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40년 된 낡은 지도를 들고 지금 가장 뜨거운 보물섬 엔비디아로 한번 가볼까요? 과연 이 고전적인 투자 철학이 최첨단 AI 거인에게도 통할지 정말 흥미진진한 지점이죠.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엔비디아의 PSR은 15가 훌쩍 넘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켄 피셔의 신호등 기억나시죠? PSR 6만 넘어도 즉시 매도라는 강력한 적색불이었는데 15라니요. 이건 적색불을 넘어서 그냥 재난경보 수준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죠. 40년 된 켄 피셔의 이론이 이제는 틀린 걸까요? 아니면 이 엄청난 숫자 뒤에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숨어 있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4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켄 피셔의 유연한 통찰력이 빛을 발합니다. 그 역시 인터넷 혁명이나 지금의 AI 혁명 같은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기에는 과거의 잣대를 기계적으로 들이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엔비디아가 가진 AI 반도체 시장 98%라는 독점적 지위, 이건 다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경쟁 우위거든요. 과거에 어떤 기업도 누리지 못했던 강력한 해자, 모틴 셈이죠. 이 강력한 해자가 전통적인 PSR 기준을 뛰어넘는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즉, 규칙을 어기는 게 아니라 새로운 규칙이 적용되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단순히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실제 자신의 포트폴리오로 이걸 증명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그의 실제 보유 종목인데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AI의 핵심 승자들을 가장 많이 담고 있죠. 그의 이론이 시대에 맞춰서 진화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 경쟁사인 AMD의 비중은 오히려 줄였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AI니까 유망하다는 식의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그 혁명 속에서도 가장 강력한 지배력을 가진 왕에게만 집중하는 그의 철학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지도와 나침반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걸 들고 폭풍우를 헤쳐나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다 무용지물이겠죠. 투자의 90%를 차지한다는 심리학, 즉 시장이라는 위대한 굴욕과 앞에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행동하죠. 돈을 벌면 역시 내 실력이야 라며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돈을 잃으면 아, 시장이 이상했어 라며 남 탓을 하면서 후회라는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켄 피셔는 정확히 그 반대로 해야 살아남는다고 조언합니다. 성공했을 땐 운이 좋았구나 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실패했을 땐 철저하게 내 판단의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복기해서 교훈을 얻으라는 겁니다. 실패를 비싼 수업 년 내고 배우는 인적 자본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이것만이 시장이라는 위대한 구욕과 앞에서 계속 배우고 성장하며 살아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이제 이론 공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실천해 볼 차례예요. 오늘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로 열고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첫째, 내 포트폴리오에 PSR 1.5가 넘는 인기주는 없는가? 있다면 그 회사가 과연 엔비디아만큼의 절대적인 경쟁력을 가졌는가? 둘째, 지금 시장에서 혹시 일시적인 결함 때문에 오해받고 있는 슈퍼컴퍼니는 없는가? 셋째, 만약 그런 회사를 찾았을 때 시장의 공포를 이겨내고 과감하게 매수 버튼을 누를 심리적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과정만으로도 여러분의 투자는 분명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켄 피셔는 결국 주식시장을 부를 소유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부를 옮겨주는 거대한 시스템이라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격이라는 게 높은 IQ나 화려한 학벌이 아니겠죠. 대중의 관계에 휩쓸리지 않는 이성, 고독한 분석의 시간을 견디는 인내심, 그리고 모두가 공포에 떨 때 용기를 내는 배짱, 바로 이런 것들일 겁니다.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께서 그 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길에 작은 등불 하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